제가 책을 끝까지 읽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또 제게 책을 보내주시는 출판사에서 완독 말고 몇 쪽만 읽어주길 원해서입니다. 맛보기로 몇 쪽만 읽어도 어느 정도 줄거리는 캐치하실 거라 미루어 짐작하며 오늘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때로 당신은 당신이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덜 따지고 목소리를 덜 내면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줄이고 한 발 물러서면 가족끼리 분쟁이 생기지 않고 집안 분위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내 뒤에는 늘 아픈 당신의 마음이 있으며 이런 희생 뒤에는 파도가 치는 것처럼 흔들리는 당신의 내면이 있다. 더 끔찍한 것은 당신이 이렇게 인내하고 희생해도 상대방은 감동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착하기만 한 여자는 사랑을 받기보다 끊임없는 요구와 통제를 받는다. 이제 우리는 착한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가족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 하지만 희생하고 감내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억압받고 참아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타인을 위협하고 조종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서로를 괴롭히고 간섭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수년간 많은 여성 환자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 역시 전통적인 여성상에 속박되어 급기야 생명을 내던지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는 라이징 박사는 그런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보하고 희생해도 상대방은 고마운 줄 모르고 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바랄 겁니다. 고진감래의 그날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타인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서 나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나에 대한 존중과 평등한 대우는 우리 스스로가 쟁취하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타인이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고 타인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모습은 안 됩니다. 같은 고민을 했었고 같은 이유로 아팠던 사람이기에 라이징 박사는 남들이 바라는 착한 여자로 살아나기 위해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눈물을 흘리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이 책은 그런 라이징 박사가 상처투성이의 착한 여자들에게 선물하는 치유이고 용기이다. 착한 여자가 더 상처를 받는다. 지은이 라이징 정신과 전문의, 공중보건석사, 의학박사, 의학센터 주임을 맡았고 여러 차례 의술 연구를 진행했다. 국제학술 간행물에 논문 10편을 기고했고 현재 개업하여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문과적 내로 이과적 사고훈련을 받았으며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고 결혼 경험이 의사 경력보다 3년이 적다. 일만 많고 낭만 같은 것은 잘 모른다. 저서로는 인자한 마음을 지키자가 있고 공저 작품으로는 아름다운 마음의 경지와 수면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가 있다. 옮기니 신혜영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를 졸업한 뒤 중국에서 다년간 생활하며 중국에 대한 애정을 키워왔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광고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역서로는 힘들었던 날들을 좋았던 날들로, 지금 이대로 괜찮은 당신, 나의 세상을 완성해 줘가 있다. 서문,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을까?
정신과 의사로 지내다 보면 환자들의 이런 놀라움을 자주 접한다. 혹시 저희 집에 CCTV라도 달아놓으셨어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다. 나는 그들의 진짜 상황을 알 길이 없다. 그렇다면 추측만으로 분석한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답은 인간의 본성에 있다. 사람의 마음은 모두 비슷하다.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접하며 그 속의 맥락을 잡다 보니 사람은 모두 다 비슷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 상황에 따라 내가 추론한 바를 이야기로 잘 풀어내면 10중 8구는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이 책에 소개된 각각의 사연들도 모두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고 나면 나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머리는 이미 원하는 반응을 상상하고 있다. 우리가 괴로워지는 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또는 기대와 실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책 속에서 나는 등장인물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공통된 큰 줄기인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데 있어 그들의 이름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녀와 그녀의 누구의 누구가 한 말과 행동만 등장한다. 그래서 독자는 책을 읽다가 자신 또는 주변 인물의 경험과 비슷한 사연을 만나면 바로 그녀나 그녀의 누구의 감정을 이입하게 될 것이다. 출판사는 내게 원고 의뢰를 하며 진료실의 사연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연에 대한 분석, 특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담기기를 원했다. 사연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은 문과의 뇌로 이과적 사고 훈련을 받은 내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세상 일에 해답이란 없기에 내가 제시한 의견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 반드시 그래야 하는 법칙은 아니다. 책 제목은 매일 구하는 환자들을 보며 마음이 선한 사람일수록 갖고 있는 상처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에서 출발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정도로 미련하게 착할까? 상처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걸까? 그건 아니다. 단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저주에 걸려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고 날 잡아 잡수하는 것이다. 이건 누구를 탓해야 할까? 세상 모든 교육이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아무도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호구다? 마음이 선하다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의 살을 깎아낼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착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착취당함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착한 사람이라는 도장이 찍히는 순간 주변에는 당신의 착함을 얻어내려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이다. 항상 밥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럼 그의 주변에는 공짜 밥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 집안의 모든 일을 짊어지는 효녀가 있으면 그 집 아들들은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하고 부모를 모시는 것마저 나몰라라 한다.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희생만 하고 나중에 후회와 원망이 생겨도 위로는커녕 질책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와 같은 이유로 착한 사람이 되고 만다. 억울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조금만 참으면 돼. 참고 따르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요구에 고통받는다. 이런 주변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은 늘 같다.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게 최선이야. 억울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권력의 불균형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 강세인 쪽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특권이 아닌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한다. 그들은 상대방의 양보와 희생에 절대로 고마움을 못 느낀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변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인생이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항상 참고 불합리한 일에 항의조차 하지 않는 건 상대방의 못된 욕심만 키우는 꼴이다. 끝이 없는 사람의 욕심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집에서 항상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바깥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전혀 못 느낀다.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너무 엉망이면 참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늘 참으라는 소리를 듣고 살까? 이것 역시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다. 약자는 괴롭히는데 더 쉽지 않나. 누군가를 편들어주기 위해 나선다는 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더 큰 사건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꾸만 내가 참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지금 상황이 귀찮은 게다. 즉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해결하고 싶은 거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하고 넘기자. 착한 사람에 대해 다시 정의해보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자. 어떤 문제와 마주하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성별이니 신분이니 하는 것 때문에 물러서거나 참지 말자.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자기 존재를 부정하지 말자. 나의 간곡한 부탁이다. 나를 두고 여자의사로 살고 있으니 성공한 삶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결혼한 지 20년 된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그 와중에 박사까지 치열하게 공부했고 때로는 팀장 역할도 해야 했다. 이런 내 삶이 과연 쉽고 편하기만 할까? 사실 나는 전통관념에 따라 현모양처와 착한 며느리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욕심을 가졌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육체와 정신만 피폐해졌다.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남편은 나보다 더 바빴고 양가 부모님은 너무 멀리 사셔서 도와주려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두 아이는 너무 어려서 보채기만 할 뿐 엄마의 상황을 이해해 주기란 쉽지 않았다. 정말 힘들었던 한동안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역 플랫폼에 서 있다가 선로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도 여러 차례였다. 다행히도 충동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대신 집안을 완전히 뒤집었다. 죽겠다는 생각까지 한마당에 겁날 게 뭐가 있냐는 배짱이었다. 마음속으로 한번 죽었던 나는 더 이상 나를 가둬둬서는 안 되겠다고, 특히 타인이 내게 부여한 어떤 관념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겨우 버티고 있었던 나는 자꾸만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몰아붙였다. 남들은 내게 힘든 시기만 지나가면 다 괜찮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힘든 시기가 지나가도 전에 큰일을 치를 뻔했던 나는 그렇게 미련하게 버티기만 해온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지금까지도 그 고통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때와 유사한 상황을 마주하기만 하면 나는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굉장히 날카로워진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거다. 모든 것을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차라리 돈을 써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안 해버릴 것이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잠시 멈추는 게 낫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끌려갈 필요는 없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착한 여자가 되기를 포기한 순간부터 나는 속이 편해졌고 흑백 인생이 컬러풀하게 변했으며 사는 것에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다. 과거에 그토록 고집했던 것이 결국 나만의 착각이었다. 우습기도 하고 비통하기도 한 깨달음이다. 나처럼 괜한 고생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의 바람과는 달리 내가 만나는 많은 환자가 전통적인 착한 여자로 살아가느라 힘들어하고 있다. 그들은 남들에게 매우 잘하고 늘 희생하고 봉사하지만 절대로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속으로는 언젠가는 남들이 자신의 희생을 알아줄 것이고 마지막에는 모두에게 좋은 결말이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그런 위선적인 일인극일 뿐이라고 진심이 담긴 농담을 한다. 그 이유는 일단 결말이 그들이 바랐던 것과 다르게 되면 분명 자기든 누구든 원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엄청난 후유증이 따르는데 내가 그 좋은 예이다. 과거의 힘든 시간을 겪은 후에 나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굉장히 굳어 있음을 느꼈다. 나는 이제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가엾거나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마음에 고난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없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다. 더 심한 경우에는 독한 마음만 남아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비꼬고 비아냥거린다. 사람은 자아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오랫동안 착한 여자인 척 살다 보면 가슴에 독사가만 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착한 여자다. 타인의 망상을 실현해주기 위해 살지 말고 비극적인 영웅으로도 살지 말자. 여자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줄 알면 그걸로 됐다. 많은 여성이 가족을 등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상처를 주는 게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반드시 마음이 맞으라는 법은 없다. 만날 때마다 괴로운 가족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평탄하지 않았던 지난 50년에 감사한다. 덕분에 이 책을 쓸 수 있었다. 이 책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감사한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란다. 너무 오래돼서 상처의 원인을 잊었더라도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린 동기가 지금은 변했더라도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다. 아픔이 사라진다는 것은 지나간 일이라며 잊었던 일들을 없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지혜롭게 분석하고 꿰뚫어 본 뒤 관습에서 벗어나 상처를 보듬어야 영원히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눈물을 흘려봐야 감춰져 있던 지혜가 드러난다. 다음은 추천사와 역자 후기를 읽어드릴게요. 추천사. 여성의 곤경과 해방. 왕평강. 디시마 유키오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결국 본질적으로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했다. 다소 극단적으로 들리기는 하나 정신과 진료실에서 만나는 각양각색의 환자들을 떠올려 보면 풍자적인 면에서 공감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착한 사람이 상처를 더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반드시 나쁜 사람이 되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걸까? 심리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원래 선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엄격한 편인데 안타깝게도 인간관계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겪거나 그로 파생되는 여러 대인관계를 갈등을 경험한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인생의 동반자를 믿고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 돈과 외모를 따지지 않고 그저 성실해 보이는 남자를 고르면 절대로 배신당한 일이 없을까?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친정과 시집을 위해 소처럼 일한다면 가족들이 그녀의 헌신을 알아주고 그것에 감사해야 할까? 아니면 과거부터 그래왔던 여자의 피와 땀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까? 남자들이 성공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여자들은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 잡으려고 그래? 라는 우려를 들어야 할까? 언제부터 가정이 여자의 운명의 절대적인 굴레가 되었을까? 남편의 외도로 이미 엉망이 되었음에도 왜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여자들이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언제부터 자식의 성공이 내 성공이다가 우리 사회의 암묵적 법칙이 되었을까? 아이 성공과 엄마를 일직선상에 놓고 보다 보니 아이 교육에 대한 엄마들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아이와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다.
이건 또 누구의 잘못인가? 엄격한 엄마의 잘못일까? 아니면 걸핏하면 엄마를 평가해버리는 이 사회의 잘못일까? 남자인 나는 다양한 동양 문화가 혼재해 대만 사회에서 여자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물론 머리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지만 그 불합리함을 직접 겪고 느껴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런 쪽으로 어느 편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와 여자를 떠나 누구나 하나의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신념으로 진료를 해왔고, 그런 나의 상담 방식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받은 여성 환자들이 본인이 느끼는 죄책감의 실체가 사회적 구속이었음을 알게 되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런 이성적인 사고가 때로는 여성의 내면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일례로 예전에 어떤 환자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도 여자 의사 선생님은 이해할 거예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 들어왔는데도 집에서 산적한 집안일을 모두 제 의무라니까요. 대화의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결핍되어 있으면 본인은 상대에게 공감을 얻었다는 느낌을 받기가 힘들다. 이 책은 여성의 시각으로 인생의 여러 단계와 다양한 인간관계를 다룬다. 저자인 라이징 박사는 이성과 감성을 적절히 섞어 이 책을 써내려갔다. 라이징 박사의 이런 수려한 필력에 더해 진료실에서의 경험이 녹아들어 아주 재밌게 읽힌다. 또한 사연들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해서 여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받는 고통에 대해 독자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매 사연의 뒤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사연 속 여성이 겪고 있는 아픔에 깊이 공감해준 뒤 바로 여자 관점의 예리한 시각으로 남성 중심 사회가 만든 속박과 멍해를 직시하고 엉켜버린 실타래를 분석하여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제시한다. 여성의 비율이 낮은 의학계에서 지성과 인격을 겸비한 데다가 연구 실적과 임상 경험이 뛰어난 라이징 박사는 이미 학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특이하게도 실무가 아닌 정신의학회의 공공사업에서 그녀와 알게 됐는데 그녀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남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소신을 밀어붙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책에도 그녀의 이런 점이 드러난 것 같다. 이 책의 사연들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여성의 인생을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여성 독자들은 각기 다른 사연 속에서 자기만의 공감대를 찾을 것이고 남자 독자들은 몰랐던 여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이다. 정신과 의사의 강력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분석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 책에서 받은 힘과 용기를 통해 많은 독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한 발짝 가까워져 있을 거라 믿는다. 역자 후기. 착한 며느리병이라는 신종병이 있다. 착하고 싹싹하고 말 잘 듣는 며느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시댁에 자라느라 무리하는 병이다. 병원에서 진단받는 병은 아니지만 막 결혼한 여자의 대다수가 앓는다는 이 병. 처음에 병명을 들었을 때는 장난도 아니고 무슨 그런 병이 있느냐고 웃으며 지나갔는데 가만 보니 과거의 나도 이 증상으로 꽤나 고생했다. 물론 주변에도 셀 수 없이 많다. 나처럼 많은 이들이 착한 며느리병에 걸린 줄도 모르는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잘하는 것이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일까? 시댁에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나의 가치를 낮춰버리는 데 있다. 착한 며느리병에 걸린 대부분의 여자가 그렇듯 나는 결혼과 동시에 내 입에 달고 살았다. 싫어도 내, 아니어도 내, 기분이 상해도 내, 그 관계 속에 나는 없었다.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췄고 상대방의 기분만 염려했지 나의 감정과 내가 받는 상처는 하찮게 여겼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쌓이다 보면 결국 한 번은 회의를 느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다. 나 역시 그랬다. 살면서 들어온 칭찬의 파랄이 착하다였던 나는
착한 사람이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나는 결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그 전에 착하다의 정의부터 고민해 봐야겠다. 착하다는 건 무엇일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며 착하다고 평가할까? 우리 조금은 솔직해지면 좋겠다. 그 사람의 착함으로 인해 모두가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기 때문은 아닐까?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관계가 편하게 유지되어서 그를 착하다고 칭찬하는 건 아닐까? 그 칭찬 속에는 분명히 덕분에 내가 이롭다는 것과 앞으로도 계속 착해주길 바란다는 기대가 들어있다.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착하다는 말이 부담스러워졌다. 그리고 착하다는 칭찬의 이면이 두려워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 착하지 않다. 물론 여전히 나는 바르고 정직하게, 인자하고 어지르게 살려고 노력한다. 착하게 살지 않겠다는 건 바르게 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남에게 너무 착해 보여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나의 가치를 낮춰가며 살지 않겠다는 나만의 의지다. 그래서였을까?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들었을 때 나는 무조건 번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에게 상담을 받은 이 책의 환자들은 각기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 착한 딸로 살아가느라 지치고 상처받았고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으며 자라온 환경 때문에 생긴 결혼 후의 문제들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의 이야기는 뒷목을 잡고 읽어야 할 정도로 극단적이기도 한데 알고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 저자는 이 많은 사례를 진지하게, 때로는 분통을 터뜨리며 상세히 들려준다. 그리고 사례마다 의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나는 그 분석과 해결책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때로는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똑똑한 사람도 자기 일에 관해서는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곤 한다. 저자는 그걸 대신해주고 있다. 착한 며느리병을 생각하면 참 씁쓸하다. 어디 그뿐일까? 착한 아내병, 착한 딸병, 착한 사위병을 앓는 사람도 많다. 착한 친구병, 착한 학생병, 착한 직원병도 있다. 착하게 어질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절대로 착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이 책은 그 점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려고 한다. 신혜예요.